안녕하세요. 저는 금연 상담사 유아름입니다. 어떤 일로 방문해 주셨나요? 네. 저희 남편이 흡연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어서 어떻게 금연하는 방법이 있나 궁금해서 지나던 길에 들렸어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남편분이 오랫동안 흡연하고 계셔서 걱정이 돼서 방문해 주셨군요. 네. 남편분이 그동안 금연을 시도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몇 번 하는 것 같더니 다 실패했어요. 그래도 금연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몇 번 시도한 적이 있으시군요. 금연을 시도했다가 다시 흡연하게 된 것은 실패라기보다는 금연 경험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금연 경험을 통해서 남편분이 금단 증상, 흡연 욕구 상황, 흡연 욕구 대처 등에 대해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새롭게 금연을 시도할 때에도 이러한 경험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 그렇겠네요. 남편분의 금연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네. 이렇게 많은 서비스가 있는지 몰랐어요. 남편과 얘기해봐야겠어요. 좋습니다. 김미애님은 흡연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이 담배 피우는 것을 보면 걱정도 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요. 저 건강에도 나쁜 걸 왜 피우나 하고요. 그리고 애들도 있는데 애들도 아빠처럼 담배를 필까 봐 걱정도 되고요. 그러시군요. 남편분의 금연을 제대로 도와주시려면 김미애님께서 흡연과 금연의 과정을 이해하고 올바른 지식과 긍정적인 지지의 방법을 먼저 습득하셔야 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금연을 돕도록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참여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네,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이 금연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면야 좋죠. 좋습니다. 비흡연자 금연 상담 프로그램은 비흡연자가 간접 흡연 노출과 관련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변 흡연자의 금연을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흡연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기 위해서 흡연 문제와 규제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4주 동안 매주 2회 상담을 통해서 관련된 지식, 정보, 사례를 제공하고 적합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바로 등록을 도와드릴까요? 네, 등록해 주세요. 오늘은 흡연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김미애님의 금연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상담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남편의 금연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되는 흡연의 위해와 금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편분의 금연을 훨씬 효과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김미애님의 인생과 건강에 있어서 그간 담배를 피우지 않은 것의 의미와 가치를 재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평소 흡연과 흡연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왜 담배를 끊지 못하나?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결심을 단단히 하면 끊을 것 같거든요. 이제 끊을 때도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흡연자를 대할 때는 이해와 공감이 중요합니다. 남편분이 흡연을 계속하는 이유를 들어보고 남편분의 힘든 점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남편분이 더 편안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흡연자가 힘들어할 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남편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또한
담배 회사들이 다양한 마케팅 전략으로 흡연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담배 회사들이 사용하는 전략에 대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담배 사용을 줄이기 위해 비흡연자로서 우리는 이러한 전략을 인식하고 반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잘 몰라요. 이제부터 저와 함께 조금씩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배 회사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매력적인 광고와 프로모션을 하면서 흡연을 부추깁니다. 니코틴에 의한 중독을 지속하고 강화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제품 개발을 해오고 있답니다. 우리는 그러한 전략을 비판하고 금연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맞아요. 요즘 편의점을 가보면 신기한 담배들이 많고 광고도 화려하더라고요. 애들도 보는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담배 회사들은 지속적으로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 전략적 마케팅을 통해 흡연을 유도하고 흡연자 규모를 늘려왔습니다. 흡연 인구의 규모가 기업의 이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가 있지만 아무리 약물을 사용하고 전문가로부터 조언이나 상담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일상을 함께하며 지지와 도움을 줄 금연 지지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금연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금단 증상 및 흡연 욕구와 익숙한 흡연 습관, 환경에 의해 매 순간 재흡연 위험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순간을 잘 극복하고 금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서 살피고 긍정적 지지를 제공하는 김미애 님이 남편분에게 더 큰 힘이 되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역할이 중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님의 금연 지지자로서의 역할이 남편분의 금연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와 더불어 자녀들과 함께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요. 담배 규제 정책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도 비흡연자로서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이런 정책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책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해요. 정책이라고 하면 어렵다고 생각이 들지만 가깝게는 담배갑에 흡연 경고 그림이 있는 것도 금연 정책 중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는 여전히 흡연율이 높고 최근 액상형과 관련형 전자담배 유입으로 담배 사용에 대한 인식과 수용도가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새로운 사용자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배값 인상이나 금연구역 확대와 같은 담배 규제 정책과 관련 사업의 방향을 정하고 이행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흡연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인만 보더라도 흡연자보다는 비흡연자 비율이 훨씬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굳이 간접 흡연 노출로 인한 건강 폐해와 새로운 담배 사용자로 담배 회사 마케팅 대상이 된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비흡연자 역시 담배 규제 정책과 관련 사업의 이해 당사자임을 인식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할 회차에서 담배 규제 정책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볼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이 정책들을 지지할 수 있을지 배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흡연자 프로그램 7회차인데요. 금연 서포터즈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비흡연자이지만 흡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흡연을 나와 우리의 문제로 인식할 때 비흡연 환경 조성이 가능하고 우리 사회에서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근절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집부터 금연구역으로 만들기가 무척 중요할 텐데요. 담배, 흡연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저 담배 냄새가 싫다 혹은 우리 집 남편은 담배를 끊어야 하는데 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우리의 시야를 좀 더 넓게 멀리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흡연에 대해 너무 좁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논란과 갈등이 두려워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금연구역임을 알리지도 금연해달라고 요청하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돌이켜보면 저도 그랬네요. 김미애님은 특히 주변 흡연자인 남편분의 금연을 독려하고 지지하는 금연 지지자, 금연 서포터즈로서의 역할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습득하는 것은 비흡연자로서 담배 없는 세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역할이 될 것입니다. 사실 금연의 중요성은 이해하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금연 지지자로서의 역할에는 5가지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흡연을 철저히 유지하는 것이 금연 서포터즈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김미애님의 비흡연이 흡연 예방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비흡연을 유지하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흡연 문제에 주인의식을 갖고 더 활발히 참여하고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연 서포터즈로 활동하기 위해 항상 최신의 과학적 정보와 법 제도, 규제 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담배 회사의 전략을 이해하고 반박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를 통해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올바른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흡연 예방과 금연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비흡연자들이 이 주제에 대해 소극적이지만 이제는 그 역할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에 어떤 방식으로 금연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싶으신가요? 가족과 친구들에게 금연의 장점을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만약 주변에 금연을 고려하지 않는 흡연자가 있다면 대화를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연의 필요성을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강요하기보다는 흡연자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해요. 어떻게 그런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흡연의 영향이나 금연의 이점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제 남편분에게 어떻게 금연을 권유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그동안 금연하라고 말을 많이 했어서 괜히 거부감이 들지 않을지 걱정이에요. 남편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나 바쁜 시기에는 금연 권유가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이 편안하고 마음이 열려 있을 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 시간에 이야기 나누었던 행동 변화 단계 중 남편분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점검하고 금연 지원을 위한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담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